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성윤입니다. 어,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. 상당히 오늘 하루도 고된 하루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좌절이라는 거와 또 동시에 한계라는 거를 좀 배웠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 이태원 클라스인가요? 거기에 보면 박서준 씨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를 상당히 제가 좋아했습니다.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박서준 씨를 좋아하는 박서준을 도와주는 그 남자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박서준이 이태원에 가게를 낸 거를 보고 이제 그 남자 캐릭터가 이제 나레이션 하는 걸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그 대사를 좋아하는데 그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10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농도와 그 다음에 그 노력과 이런 거는 참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참 오늘 그러한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참 하루가 길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오늘 학생들이 지금 이 인강을 좀 챙겨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시험을 꼭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고등학생이고 이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죠.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그런 게 안 된다면 이제 저의 컨트롤, 저의 또 지시를 좀 따라주시는 것을 고맙게 따라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두 개 파트를 할 건데요. 신라의 정치 경제 이쪽 파트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문화까지 이번에 하고요. 그 다음에서는 이제 발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작을 할게요. 자, 지금 이제 우리 책을 보면 39페이지인데요. 39페이지를 보면 이제 보면 신라의 정치를 보면은 이렇게 신라의 정치가 나와 있죠. 먼저 중앙정치 화백회의라는 게 있다. 화백회의는 국가의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화백이라고 한다.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이제 의견을 일치해야 되는데 그 일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만장일치되다. 그러니까 한 명이 반대하면 그 법안은 통과가 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병부가 있는데 병부는 지금의 국방부인데요. 이 법흥왕 때 설치되었죠. 그리고 행정구역은 6부인데요. 이거 행정구역 6부는 제가 신라 처음 할 때 얘기했어요. 신라가 6촌이기 때문이죠. 그리고 17관등이다. 그리고 신라는 이제 골품제를 보면 이렇게 17관등이 있는데 여기 17관등이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신라는 여기 보면 찬이라고 있어요. 찬. 이 찬이 들어가는 것부터가 이제 높은 고위관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은 이소경, 지금의 직할시의 개념이고 오주가 있다.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. 한능검에서는 안 나와요.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, 그 다음에 골품제는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골품제 넘어가고 골품제에서 중요한 거는 그 여기 일상생활까지도 규제를 주었다 이 얘기를 했죠. 화랑도는 이제 진흥왕 때 설치됐는데 낭도와 화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낭도는 1학년, 화랑은 2학년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것도 다 했어요. 그냥 넘어갈게요. 신라의 문화 볼게요. 신라의 문화는 이제 신라는 대표적으로 불교가 있는데요. 이 불교를 이제 수용하게 되는데 이 신라의 교종은 총 5개의 교종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.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. 근데 신라의 불교를 수용한 사람은 법흥왕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원효하고 의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, 여러분 대면 수업할 때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자 탑을 볼까요? 탑 황룡사 구층목탑 이거 설명했죠.
선덕여왕 때 만들어졌고 몽고와의 전쟁에서 소실되었다. 분황사 모전 석탑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. 그 얘기를 했고, 자, 요거 별표, 고분 별표, 고분. 자, 그럼 볼게요. 잠시만요. 학생들이 시험이 거의 한 2, 3주 남았는데 복습을 안 하시면 한 2, 3주 남은 거, 20 며칠 남은 것 같은데 복습을 안 하시면 이제 밀립니다. 이제 계속 진도 나가고. 자, 볼게요. 학생들 지금 요 앞에 PPT로 보시면 일단 제 얼굴을 빼고 이게 여기가 대릉원이에요. 대릉원. 여기가 대릉원이고 여기가 그 유명한 황리단길이에요. 여기가. 여기에 가면 이제 막 SNS에 보면은 뭐 대릉원 사진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대릉원 사진관 여기 근처에 있겠네.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뭐 피자집, 수제 맥주집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여기가 이제 내가 이제 여기를 보면 여기가 이제 거의 번화가가 됐어요. 경주에. 약간 관광 코스가 됐어요. 여기 보면 황남대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라의 4명의 왕의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여기 이제 천마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천마도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. 그럼 보면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. 다시 이게 뭐라고? 돌무지 덧널 무덤. 돌을 쌓은 다음에 덧널, 나무를 댔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이거는 이게 뭐겠어요? 독을 대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천마도가 있다. 이게 이제 대릉원 천마총인데 천마총이 이렇게 들어가요. 근데 이거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 천마총의 발굴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하셨거든요.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몇 번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발견된 게 이제 천마도예요. 천마도. 그래서 천마도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. 그래서 천마도에서 발견된 게 천마총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발견됐냐면 서역 칼도 발견됐어요. 이게 서역 칼인데 여기서 서역이라는 건 중동 국가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라가 중동 국가와 교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임신서기석 이거 유교죠. 유교. 국학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패스. 그 다음에 첨성대를 만든 이유는 농경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죠. 그 다음에 첨성대. 그 다음에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 첨성대를 보고 요 뒤에 있는 구로쌈밥집을 가세요. 요 뒤에 있는 구로쌈밥집. 여기가 이제 안 보이나요? 구로쌈밥집이 여기 있잖아요. 이 구로쌈밥집을 가면은 이제 그 한정식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식 이거 먹고 나면 후식으로 경주빵을 줘요.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백결 선생의 방아타령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건 다 안 나와요. 우륵의 가야금. 근데 이 우륵이라는 사람이 대가야 출신이래요. 그 다음에 향가. 이쪽에 노래죠, 노래인데 이거를 정리한 게 3대목이에요. 이 위용이라는 사람은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. 3대목 위용은 내가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할게요. 문화전파는 일본의 조선수를 전래해줬다고 합니다. 신라의 문화 되게 간단하죠.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 왜 신라의 문화가 간단하냐? 이제 통일신라와 합쳐지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신라의 문화만 이렇게 좀 보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수고하셨고 발해에서 좀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